강화폼은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강한 라이더로 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첫 등장 후부터 한동안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몇몇 강화폼들은 분명 강화를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전보다 전적이 더 안 좋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라이더는 강화폼인데 안습한 전적을 보인 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브레이브 판타지 게이머 레벨 50는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2호 라이더 카가미 히이로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브레이브의 강화폼입니다. 가샤트 기어 듀얼 베타로 변신하는 이 라이더는 첫 등장 당시 레벨 50이라는 높은 숫자로 변신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첫 등장 이후 이 강화폼은 유난히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타지 게이머 레벨 50는 첫 등장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착자의 신체적 부담을 대가로 스펙을 상승시킨다는 설정답게 히이로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요. 첫 변신 당시에도 변신을 해제한 후 히이로가 신체적 부담을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데뷔 다음화에 페르독스와 싸울 때 처음에는 밀어붙이다가 신체적 부담에 의해 멈칫하는 순간 역공을 당하다가 변신이 해제되기까지 했죠. 이 점이 더 안습한 게 같은 가샤투로 변신하는 하나야 타이가는 가면라이더 스나이프 시뮬레이션 게이머 레벨 50로 변신했음에도 첫 장착 때 잠깐의 부담을 보여준 이후 전혀 부담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이후부터 하나야 타이가가 하나밖에 없는 가샤트 기어 듀얼 베타를 본인이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판타지 게이머 레벨 50는 등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파라드가 가면라이더 패러독스 레벨 99으로 변신했을 때 그를 막기 위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이땐 이미 스펙 차이가 심하게 나서 활약도 못해본 채 패배했습니다. 나중에는 단코르토가 두 번째 가샤트 기어 듀얼 베타를 만들어서 같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이후부터는 파워 인플레이에 밀려 큰 활약을 하지 못했죠. 여담으로 히이로가 판타지 게이머 레벨 50로 변신하지 못했을 때 그나마 레벨이 가장 높은 헌터 게이머 레벨 5로 변신했는데요. 웃긴 건 이때부터 버거스터의 레벨이 10 이상으로 등장해 히이로에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타지 게이머 레벨 50 때보다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가면라이더 블레이즈 킹 라이언 대전기는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2호 라이더 신도 린타로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블레이즈의 강화폼입니다.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는 멋진 디자인과 메카 블레이즈라는 컨셉으로 이목을 끌었고, 방영 당시에는 린타로가 가지고 있던 원더레이드 북의 힘을 전부 담았다는 설정답게 메기도 간부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킹 라이언 대전기는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안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라이언 대전기는 첫 등장 바로 다음화부터 메기도 간부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이때는 상대가 간부 3인이라는 것과 이 이후에 크게 활약을 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부터 전혀 활약이 없다는 점이죠. 2부 초반에는 주인공 토우마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지라 킹 라이언 대전기로 변신하는 횟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등장한다 해도 오히려 구르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때의 행적을 보자면 지오스와의 전투를 하던 도중 프리미티브 드래곤의 필살기 역할로 변신 해제된 것은 물론 세이버의 히로인인 스도메이가 변한 네코 메기도의 진실을 알고 멘붕에 빠져 일방적으로 맞다못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오스가 강화되어 돌아왔을 때는 일방적으로 맞다가 변신이 해제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거대한 사자로 변하는 라이언 모드나 범용성이 강한 포격, 전용 무장인 킹 라이언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검으로만 싸우다가 패배해서
현재까지도 킹 라이언 대전기는 안 좋은 별명으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습한 전적에 몇몇 팬들은 포격과 라이언 모드 그리고 킹 라이언 부스터는 사용할 때마다 CG가 필수인데 이 CG를 사용하는데 제작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등장과 활약을 줄인 게 아닐까? 라고 추측했습니다. 드래곤 인크로드 차지! 가면라이더 크루즈 차지는 가면라이더 빌드의 2호 라이더 반조 류가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크루즈의 강화폼입니다. 특이하게도 변신 벨트를 바꿔서 변신하는 이 폼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어 빌드, 레비탱크 스파클링을 밀어붙인 북도 사무어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크루즈 차지는 모두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데뷔 전 때부터 엄청난 안스펙볼을 보였습니다. 크루즈 차지가 첫 등장한 바로 다음화에 3호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그리스가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그리스가 크루즈 차지를 심히 압도한다는 점으로 이게 막 등장한 강화품이 받을 취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하게 털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크루즈 차지의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 제 성능을 못 내는 경우도 많았고 북도 사무어가 해저드 스매시로 더 강화되자 패배하기까지 했는데요. 나중에는 부작용을 이겨내서 이제 잘 싸우나 했지만 가면라이더 로그의 첫 등장 때 처절하게 털렸을 뿐만 아니라 유사 라이더인 브루스에게도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서도와의 대표전에서 헬 브루스랑 싸울 때는 처음을 압도하면서 승리 직전까지 갔다가 헬 브루스의 거짓말에 넘어가 어이없게 패배하기까지 했죠. 특이한 건 이런 안습한 전적임에도 불구하고 반조 류가의 배우 아카소 에이지가 가장 좋아하는 폼이라는데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어라? 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은색과 맑은 하늘색이라는 색감, 멋있는 파이팅 스타일, 그리고 폭주 상투로 표현될 게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hot Rise. Blade spun by justice that protects lives. 가면라이더 발키리, 저스티스 서벌은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3호 라이더 야이바 유야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발키리의 강화폼입니다. 이 강화폼은 제로원의 VC 넥스트, 제로원 아더스, 가면라이더 발카넨 발키리에 등장했는데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디자인과 지금까지 큰 비중이 없었던 가면라이더 발키리의 강화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스티스 서벌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스티스 서벌은 이런 기대를 모조리 박살낼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죠. 대부분의 VC네마 혹은 VC 넥스트에 등장하는 강화품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큰 활약을 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스티스 서벌도 제로원 VC 넥스트 최종 보스인 가면라이더 멸망신뢰와 싸우면서 최소한 강화품인데 멋있는 활약을 하겠지라고 많은 팬들이 기대했지만 정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강화품 보정으로 잠깐이라도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부터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스티스 서벌의 공격은 전부 회피되었는데요. 심지어 필살기도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는 이상한 모습이라 싸우다가 요가하는 거냐며 많은 조롱을 받았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필살기 덕에 가면라이더 멸망신뢰의 벨트의 일부를 부숴 큰 피해를 준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원래 가면라이더 발키리로 변신하는 야이바 유야는 고속이동을 주로 활용한 전투법을 사용했지만 저스티스 서벌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사용하면 몸에 심한 부담을 받는 제치메 라이지 키를 사용해서라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버스 X는 가면라이더 오즈 10주년 기념 VC 넥스트 부활의 코어 메달에 등장한 버스의 강화폼입니다. 이전까지 버스는 나름대로 많은 활약을 했지만 강화폼이라고는 잠깐 나온 버스데이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의 코어 메달에서 버스의 강화폼인 버스 X가 등장하는 예고편이 나오자
많은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호는 곧 엄청난 탄식과 슬픔으로 바뀌었죠. 버스 X는 이전에 셀 메달로만 변신하던 버스와 달리 X 유닛이라는 새 장비에 인조 코어 메달을 삽입해 변신하는데요. 이전에도 비슷하게 인조 코어 메달로 변신한 가면라이더 포세이돈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 버스 X도 나름 활약을 하겠다 생각했지만 대체 왜 나왔을지 모를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작중에서 버스 X는 최종 보스인 가면라이더 고다와 싸우는데 이때 버스 X는 고다와 잠깐 싸우다가 쓰러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비난을 받게 했는데요. 이전에 설명한 저스티스 더블의 경우 이상하긴 하지만 필살기를 사용했고 멸망신뢰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라도 했지만 버스 X는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활약도 강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멋진 디자인이 아깝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물론 이 영화가 이것만 문제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여름에 가면라이더 버스 주역의 스피노프 가면라이더 버스 X의 탄생 비화가 토웨이 특촬 팬클럽에서 개봉된다고 하니 이때 큰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대는 안 되지만요. 오늘은 강화포인데 안습한 전적을 보인 라이더들을 소개해봤습니다. 하나같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강화포의 활약이 가장 안습하다고 생각하시나요?